피프티 멤버들의 상태가 그야말로 풍전등화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시기도 했고, 나아가서는 이 피프티 멤버들의 인지된 미납 상태에서 결국 법무법인 발언이 빠진 상태에서 항고가 진행됐지만, 알고 보니 더 충격적인 이야기, 나아가서는 또 다른 법무법인 변호단까지 함께 의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제가 하나씩 정리를 드려볼 텐데요. 우선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K-팝 아이돌을 잡아라. 글로벌 시장 불붙은 IP 확보 경쟁. 말 그대로 이 서클 차트에 따라 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 2,300만 장이나 더 많은 6,993만 장이 벌써 이 아이돌들 사이에서 판매된 앨범 판매량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계 최대 규모의 음악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 수출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15.8%에서 19.2%로 거의 4% 가까이 증가했으며,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비아시아 국가의 수출 비중까지 일제히 늘어나면서 그야말로 K-팝 소비 국가도 더욱더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K-팝이 열풍이란 얘기겠죠. 자, 그러니 이 가운데에 피프티 멤버들의 이 빌보드 차트 진입 당연히 대단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왜냐? 바로 이 피프티 멤버들처럼 이렇게 대박이 나는 아이돌들에게 접근하는 템퍼링 사태가 굉장히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번 피프티 멤버들 정말 철창신세, 면치 못할 수 있다. 왜냐? 이 한동훈 법무부장이 정하에 놓은 이 수사 형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몇몇 분이 이상한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혹시 소시 정치적 성향이 있는 거 아니냐? 전 정치에 정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잘 몰라요. 뭐가 여당이고 뭐가 야당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정치계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다룬 적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어떤 파가 됐던 간에 지금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와 비견해 놓고 봤을 때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이 방향성으로 검찰을 끌고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피프티 멤버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변경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달라졌으며, 수사 과정에서 상하 관계가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상호 협력 지위로서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이 범죄 항목에는요, 부패, 경제범,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에 관여할 수 있으며, 경찰 공무원의 경우 역시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호 협력의 관계로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면요, 경찰 송치 사건 중 중요 범죄가 검찰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홍준 대표님의 고소 범위를 보면요, 수십억에서 수백억 단위의 애시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액수의 크기가 단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사범이건 사기에 관련하여 이 손해배상 금액이 5억이 넘어가도요,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특별범죄 취급을 받는다라는 거죠. 특히 경제범죄의 경우는요,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고액 사기 횡령 배임 사건 또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거래,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 침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말하며 이는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 올해부터 수사법이 변경됐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 경제 사기범에 대해서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에 대비 굉장히 관대한 편에 속했는데 이제는 관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제한 없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해본다면
경찰은 어떠한 범죄도 제한 없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는 물론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인정되는 범죄까지 전부 다 싹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의 경우 경찰에게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인정되는 범죄라면 고소 고발인의 선택에 따라 바로 검찰 또는 경찰 이렇게 나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경찰의 경우 제한 없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단계 또는 검사가 나설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PFT 멤버들의 사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 금액이 5억 원만 넘어가도 엄청나게 특별범죄로 다뤄지는데 올해부터 검찰 수사 단계가 변경이 됐고 경찰하고 검찰이 공조수사를 해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피해 사실들을 전부 다 낱낱이 밝혀내서 이것을 처리해 내겠다. 이렇게 선포가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이 PFT 멤버들 입술이 바짝바짝 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뒤에 있다라고 주목되고 있는 안성일 씨는 또 어떻겠습니까? 안성일 씨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 PFT 멤버들의 이 경제사기범에 관련된 이야기가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단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런 칼럼도 변호사를 통해 작성이 됩니다. 이 전속계약 분쟁 발생은요, 어찌 보면 가장 큰 이유가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결국 돈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 정산과 분배에 관련된 문제 때문인데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찰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속사가 수입을 누락하거나 정산 의무를 미행한다면 이거는 수익 분배에 관한 계약 위반 사항이 반복되고 나아가 연예인들이 더 이상 소속사를 신뢰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원하게 된다라는 건데 글쎄요. 유명 연예인의 경우 소속사가 무리하게 스케줄을 잡거나 혹은 연예인의 의사에 반하는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또는 반대로 무명 연예인 또는 연습생의 경우 계약을 했음에도 소속사가 계약 이후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예인 입장에서는요. 이런 문제가 있어도 서면 또는 법원 판결을 통해 계약 해지 전까지 소속사와의 계약에 묶여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소속사의 동의 없이 직접 자신이 따로 연예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시선이 많았지만 이 아티스트가 늘 절대 약자라고 볼 수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최근 PFT 멤버들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이죠. 물론 기각 처리가 됐습니다. 그만큼 PFT 사태가요. 이제는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대변해주던 이런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사례가 오히려 정반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어렵지만 열심히 활동하려고 노력하다가 어찌할 수 없이 분쟁을 결정하고 그동안의 정산이 전혀 없어 변호사 선임 비용도 낼 수가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착수금을 분납해서 내거나 그도 여의치 않아 소송 구조를 신청하기도 하는 등 이런 사태들이 이때까지 있어 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PFT 멤버들의 사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굉장히 PFT 멤버들은 살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아가다 보니 이 빌보드 걸그룹조차 심지어 그랜드 슬램 댄스팀조차 템퍼링 주의보가 발령이 됐다라는 겁니다. PFT 사태로 템퍼링이 굉장히 각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PFT 멤버들만이 아니라 국내 최고 대표 댄스팀마저도 템퍼링 정황이 포착이 돼서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크루에 속해 있었던 여성 멤버는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까지 주장을 하면서 팀을 와해시키려는 내부 또는 외부 세력이 조직적이고 계획된 템퍼링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잠정 중단 선언을 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 피프티의 템퍼링 사태가 연예계에 정말 엄청나게 번져나가서 이제는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야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이 피프티 멤버들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무언가 이상하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냐? 분명히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고 뭔가 항고를 접수는 했지만 진행은 어렵지 않겠나? 또는 이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비용이 적어서 결국 인지대를 납부하지 못하고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때까지 항고장에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의견들이 쏟아졌느냐. 이 피프티 멤버들의 최근 사태에 대해 더기버스 측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어트랙트 측에선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번 인지대 납부에 대해서 왜 미납이 됐었는지 이 어트랙트 측에서도 전혀 알 방법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멤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중요한 쟁점은 이겁니다. 피프티 멤버들이 법무법인 바른 측에 손절이 됐느냐, 그리고 이 법무법인 바른 측이 빠지고 또 다른 변호단이 아니면 이 멤버들이 직접 진행을 하게 되는 거냐. 이건 역시 이 이진호 유튜버를 통하여 밝혀졌죠. 바른 측에 직접 문의해 보니 법무법인 바른 측에서 아니다, 이번 항고소송까지 피프티 멤버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의사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항고 접수 사안에 이 법무법인 바른의 이름이 빠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해요. 굉장히 이례적인 건 확실하다라고 합니다. 뭔가 내부적인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겠냐, 이러한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항고를 통해서 이 법무법인 바른까지 함께 다시 참전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이상 어떻습니까? 결국엔 멤버들은 끝까지 가겠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멤버들의 지금 뭐 투명한 정산,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등등등 전부 다 가처분 신청해서 이미 기각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항고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가서는 이 멤버들이 가처분 신청에서도 기각 처리가 됐고 만약 각하까지 되었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본안 소송을 간다 해서 아주 엄청난 증거를 들고 나오지 않는 한 이 멤버들이 과연 승소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죠. 본안 소송에 가기 전까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들이 승소를 했어야 또 다른 의혹들, 또 다른 고발들 다 가능했을 겁니다. 심지어 전홍준 대표님은 배임 혐의로 고발이 되어 있지만 뭐 사실 이 멤버들에게 오히려 더욱더 불리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이 더 많은 투자 자본과 더 확실한 팩트 증거를 가지고 템퍼링에 대한 강력한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멤버들은요, 지금 이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 측에서 어떻게든 그래도 이 멤버들이 지금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잖아요. 아직까지 전속계약 효력이 남아있으니 소속사의 가수들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이 멤버들을 찾아 헤매고 연락을 취했지만 엄청난 방법을 썼다고 해요. 문자, 카톡, 이메일, 부모님들께 다 연락을 했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을 때도 이 어트랙터 전홍준 대표님 측에서는요, 한 번 더 멤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진행됐으니 한번 만나보자 라고 연락했지만 그래도 답이 없었다라고 해요. 와, 정말 이건 좀 너무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이 멤버들이 정말 몰랐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선 내용에서 이 멤버들이 이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더불어서 정말 템퍼링의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돌이킬 수 없는 문제다. 나중에 정말 형사 책임까지 지게 된다면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야,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고 전홍준 대표님이 연락했음에도 이 멤버들은 끝까지
대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참 어떠한 면으로는 대단한 의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멤버들의 이 법적 처벌 가능성 역시 더기버스의 형사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안성희 씨와 함께 백의사까지 업무 방해와 다양한 형태로 소속사 어트랙트에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만약 이 더기버스와 피프티 멤버들 간에 정말 확실한 커넥션이 존재한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트랙트 측에서는요, 명확한 템퍼링에 대한 추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확보한 상태인데 사실 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던 찰나에 그 제출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미 가처분이 기각 처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결정적인 자료가 제출도 되지 않았는데도 전홍준 대표님이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멤버들에게 만약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이 자료까지 제출하게 되면서 많은 언론사의 기사를 탔을 것이고 이 멤버들은 정말 안 그래도 나락이 같지만 더욱더 최후의 나락으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자료는 제출되고 있지 않다라고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이 어트랙트 측 전홍준 대표님은요, 그냥 함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왜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도 전홍준 대표님은 그럼에도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멤버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이 전홍준이라는 사람은 받아줄 것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멤버들과는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선 우리는 너희들과 이렇게까지 갈라설 마음이 없다. 그럴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 연락에조차 전혀 대답이 없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참 사실 이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멤버들에게 계속 연락하고 뭐 여론전이 있었건 뭐건 자료가 있었건 끊임없이 연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이 멤버들은 계속 묵묵부답이다라는 겁니다. 황당하죠. 여론이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에게 안 좋았을 때도 연락이 안 됐고 심지어 지금 여론이 전홍준 대표님을 지지하고 있어도 연락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큰 기업에서조차 전홍준 대표님에게 지금 투자를 하겠다. 많은 투자자들이 어트랙트 측을 연결하고 있다. 큰 기업이면 중견기업, 대기업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전홍준 대표님은 정말 정신없이 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태다라고 합니다. 자,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전홍준 대표님은요, 모든 면에서 이 멤버들에 대비하여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멤버들은 끝까지 전홍준 대표님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 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인간적인 섭섭함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인간적인 섭섭함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게 친구가 됐건 지인이 됐건 가족이 됐건 심지어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 위에 상사건 사장님이건 얘기를 한 번은 해보지 않겠습니까? 따지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나에게 좀 더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라도 대화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멤버들은요, 그 어떠한 대화도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굉장히 아리송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접점이다라는 거죠. 만약 이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인간적인 후회와 실망감이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와서라도 따지기 위해서라도 대표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어쩜 이렇게 끝까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이렇게 묵묵부답 잠수를 타고 있느냐? 일각에서는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멤버들의 템퍼링 의혹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멤버들이 그저 단순하게 소속사를 떠나서 우리 한번 큰 돈 벌어보자 라는 심보였다 하더라도 아니 여러분들이 PFT라면 지금쯤 너무 후달리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대표님에게 당장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아주실 거냐? 지금 이 멤버들은요, 활동도 못해서 돈 한 푼 없는 상태입니다. 소송 비용조차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많은 일각에서는요, 이 멤버들이 도대체 어떻게 소송 비용을 감당하려고 하는지 당최 예상조차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멤버들의 뒷배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건 제가 뭐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찌됐건 그만큼 이 멤버들의 행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이 멤버들 뭔가 확신이 있어서 아닐까요? 그 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멤버들이 뭔가 뜻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소송전에서 이렇게까지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멤버들 이렇게까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앞에 말씀드렸던 템퍼링에 대한 공범 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멤버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았겠냐. 막말로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한 배를 탄 게 맞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이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연락을 받고 돌아가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너 우리와 함께 하려고 했었던 이야기 다 공표하겠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 멤버들 정말 최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받아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 이 멤버들이 아직까지도 전홍준 대표님은 템퍼링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 이 멤버들과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렇게 믿고 있으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공범이어서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PPT 멤버들이 함께 하려 했었던 정황 증거를 공개를 해버리는 순간 이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님과 정말 영원한, 지금도 어찌 보면 영원한 이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젠 영원한 이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이 상황을 꾸역꾸역 이어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느 쪽으로 향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하기도 합니다.